이게 아니고 제 가랑 나에서 준 힘 F는 같아요. 같아요. 왜냐면 이제 A가 B에 적용한 힘의 크기 그걸 구하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 다시 그리면 B A 이렇게 있으면 지금 F는 여기 작용하고 F라는 힘을 여기 작용하고 그 다음에 다 써야 되는데 그러면은 A에는 mg B에는 3mg 작용 또 뭐 있죠? 따로 해야 되겠네 하나 해야 돼 B도 어떻게 끊어야죠? A 그러니까 이제 우리 맨 처음으로 돌아와 봅시다 우리 요거는 개발해달라고 했어 이게 안 되면 여러분들이 계속 안 될 거예요 이제 숙제를 검사하는 것도 여러분 좀 잔소리를 조금 하려면 좀 해야 되겠어 보니까 근데 숙제를 내주고 검사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 제가 한 3개월 전에 수업하면서 얘기한 거예요 힘을 찾을 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뭐부터 하라고 했어요? 기억 안 나지? 왜 기억 안 나는지 알아요? 왜 기억 안 나는지 알아요? 혜인아 왜 기억 안 날 것 같아? 자연물체도 그리기 전에 일단 자연물체도 그리려면 힘을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들이 힘을 그냥 막상 찾으려고 하면 잘 안 찾아진다 그랬어 해보면 알 거라고 그래서 힘을 찾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렸어요 힘을 요렇게 해서 찾아봐 그러면은 찾아질 거야 근데 뭐라고 하는지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혹시? 형찬이 기억나? 왜 기억이 안 나는지 알아? 왜 기억이 안 나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집에 가서 안 해봤기 때문에 이거 숙제를 내주는 이유는 한 문제라도 내주는 이유는 왜 내주냐면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집에 가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해봐야 돼 그걸 안 하면 의미가 없어 선생님이 6개월 동안 여러분들한테 떠들어도 여러분들 머릿속에 안 나. 내 집에 가서 안 와요. 내 손으로 안 와요. 결국에 나를 이해시켜야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이런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거부감이 들 거야. 당연해. 왜냐면 여태까지 그렇게 공부 안 했거든. 그냥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밑줄 치고 외우라고 하면 외웠잖아. 그럼 그게 시험에도 나오고. 그렇지 않아요? 근데 거기서 벗어나야 돼. 이걸 배우는 의미는 거기에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게. 집에 가서 이렇게 저렇게 해봐야 된다. 그래야지 선생님이 왜 저렇게 얘기를 했구나. 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이 수업을 듣는 이유가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난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사람일 뿐이야. 진짜. 그걸 해야 돼. 집에 가서. 안 하면 솔직하게 그냥 돈 낭비, 시간 낭비 그냥. 그 이상도 이해가 안 돼. 하나도 안 해. 집에 가서 해봐야 돼. 왜 내가 몇 번씩 얘기했지만 왜 그 여백을 그렇게 많이 줬냐. 거기다가 써보라. 이렇게 써보고 저렇게 써보고 막 풀어봐야 돼. 그냥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했던 것처럼 간단하게 심플한 풀이가 하나 있어서 그걸 한 줄, 두 줄 정도 쓰고 답이 나오고 이러한 과정이라면 그냥 여러분들 학습지를 사다가 하면 돼요. 전혀 나한테 수업을 들을 이유가 없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난 그냥 솔직하게 얘기를 할게. 지금 한 3개월 정도, 한 3개월이 아니지 거의 뭐 한 3월부터 해가지고 오랜 시간 여러분들이랑 같이 해왔는데 그러한 과정이 반드시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뭐 숙제도 내줘보고 여러분들이 솔직히 이해하거든. 지금 이 나이 때 이런 문제를 집에 가서 푼다는 게 솔직히 쉽지 않아. 내가 하는 얘기는 고민이라도 해보라는 거지. 조금 불편해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루 종일에서 내가 좀 불편한 문제가 있잖아. 자, 넌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사냐 하루 종일. 뭐 조금이라도 있지 않아? 아무것도 없어? 오늘 그럼 점심에 급식은 뭐가 나올까? 이런 생각을 하잖아. 그런 사고를 통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럼 고민을 여러분들이 조금씩 해나가야 된다. 안 하면 아주 단순한 스킬도 6개월 동안 가르쳐도 못 배워요, 여러분들. 내 손으로 안 하죠. 내 머리를 쏘고 안 아프면.
힘을 찾는데 힘이 눈에 안 보이니까 뭘 하라 그랬어. 이것도 선생님 여러분들이 영상을 꾸준히 시청한 사람이라면 기억날 수밖에 없어. 힘을 찾기가 왜 어렵다 그랬어요? 왜 이렇게까지 오늘 얘기하는 거야? 오늘은 이제 이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날인데 힘을 다루고 힘을 표시하고 어떻게 해서 이 물체에 얼마만큼 힘이 작용하는지를 87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이랑 연습을 한 거예요. 근데 연습을 누가 했냐? 나 혼자 했어. 지금 보니까 나 혼자 했어. 웃기지? 그지? 나 혼자 했어. 뭐 집에서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고민해봤겠지만 그걸 이제 뭘 뭐 깎아내려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냥 간단하게 오늘 숙제를 모면하기 위해서 조금 칠분 쓰고 숙제했다. 뭐 모르는데 어쩌겠어. 그런 마인드라면 제가 분명하게 얘기해 주시는 게 중학교 올라가고 2학년, 3학년 올라가고 절대 성적 안 특히 고등학교 가는 순간 다 깨집니다. 다 박살나요. 그런 마인드로 여러분들 공부해요. 확실한 거. 다시 돌아와서 힘을 찾는 방법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힘을 찾으려면 힘이 뭔지부터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힘의 종류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외력? 그래, 생각이 나지. 원거리로. 네. 그래서 여태까지 우리가 87문제 풀면서 똑같은 루틴으로 풀어왔어요.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찾기 위해서 원거리력부터 표시를 했습니다. 원거리를 표시했죠? 그 다음에 뭐 하면 돼요? 접촉력 찾으면 되죠. 그럼 물체에 닿아 있는 걸 찾으면 되죠. 이 간단한 루틴이에요. 닿아 있지 않는 거에 대한 걸 찾고 그 다음에 닿아 있는 걸 찾고 이 두 가지인데 여러분들이 지각 안 해보고 그럼 생각이 안 나요. 이제 하셔야 돼요. 자, A 어디다 했어요? B에 다 했죠? 그럼 B가 A를 어떻게 하겠어요? B가 A를 밀겠죠? 네. 표시해야죠. B가 A를 밀고 그거에 대한 반작용은 F, A, B. 어디 작용이? B에서 위로. 그러면 자, 또 있나 이제? 없죠? 그럼 하나씩 봅시다. B에 작용하는 R 사이를 다 더하면 위에 플러스 아래 마이너스 하면 얼마죠? F A B 마이너스 3인지는 얼마가 돼야 돼요? 0. 이 둘은 어떻게 하고 있다고 나와요? 이제? 네? 이 둘은 어떻게 하고 있다고 나와요? 초초. 정지했다고 나와요? 네. 그래? 확실해? 맨 마지막에. 가는 동쪽직선으로 나온다고 나오잖아요. 가요. 매매인. 그죠?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3, 3m에 A. 2분의 1. 그래. 그 다음에 A는 F 마이너스 mg 마이너스 F B 이는 얼마? m의 2분의 1 이렇게 돼.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합친 게 뭐예요? 이 두 개를 합친 게 합치면 어떻게 되죠? 전체 한 물체를 봤을 때 어떻게 돼요 그러면? F 마이너스 y는 얼마? 2mg
그 다음에 나는 어떻게 되죠? 문제에서 뭐가 가라 그랬지? 요걸 가라 그랬죠? 네. 어디 갔어? 요걸 가라 그랬죠? 이게 F 가라 그래.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에서는 얘가 M인지 그다음에 이게 M인데 위에서 얘를 F로 지금 누르고 있고 근데 F 지금 유겸지라는 거 구했잖아요. 그래서 바로 유겸지라고 씁시다. 유겸지 써주시고 그 다음에 중력 마찬가지로 얘네들한테 있겠지? 중력 밑으로 3M지 얘도 밑으로 M지 그 다음에 둘이 맞닿아 있는 힘 여기 있을 거예요 이제 얘 위로 F B 얘는 아래로 F B 그럼 끝났나? 네. 그래? 자 접촉력을 찾을 땐 이렇게 하는 것도 좋다고 얘기했습니다 이제 얘는 밑에 붙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힘 썼어요 그죠? 자 얘는 위에 붙어 있으니까 썼죠 근데 끝이 밑에도 닿아있죠 뭐든지 닿아있으면 접촉력이 있었잖아요 수직한. 실과 다 닿아있으면 장력 그죠? 용수철과 닿아있으면 탄성력 그 다음에 어떤 면과 닿아있으면 수직항력 물에 들어가 있으면 부력 기억나시죠? 그러면 얘는 위로 뭐가 있어요? 수직항력 이게 N이라고 씁시다 자 그러면 얘도 이제 똑같이 이에 대한 자유 운동방식 한번 해보세요 지금 세워보세요 여러분 A 자 됐어요? 자 이거 둘 다 할 수 있지만 이제 이렇게 써놓고 뭐 이쯤 되면 혹시 보인 사람 있을지 모르겠어. 여기서 구해야 되는 건 뭐죠?
F 나와요. 요게 F 나죠? 그렇지 않아요? A가 B에 작용하는 게 크기. 그러니까 저게 F 나잖아요. 그죠? 그럼 얘를 구하기 위해서 요거랑 요거 중에 누가 더 유용할까요? B 아닐까요? 왜요? B에 또 힘이 작용하니까. 그렇죠. 어차피 근데 얘랑 똑같으니까 이걸 구해야 되고 이걸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A 사용하는 건 상관없지 않아요? 그래요? 어차피 똑같은 작용 반작용이니까 네.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럼 한번 A를 해봅시다. 그럼. 자, N 마이너스 F E 마이너스 음지 N 0 어때? 근데 수직 항력이랑 중력이랑 사라지잖아요. 수직 항력이랑 중력이랑 왜 사라져요? 존재 있는 거 아니에요? 자, 이것도 여러분들 혹시 노트를 보시면 기억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런 거 했었어요. 어떤 물체가 있어요. 이 물체가 질량이 3m이에요. 질량이 3m. 그러면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다 더하면 밑에를 플러스로 하면 3mg 마이너스 m 3 얼마예요? 0. 0이죠? 자, 이제 얘를 여기 손가락으로 2 뉴턴을 눌렀어요. 그럼 이때는 어떻게 돼요? 3mg 플러스 2m 2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m 이때 n과 이때 n은 같아요? 다르죠. 아니 이거 프라임 해야지. 여기 나와. 왜 항상 수직 항력과 중력이 같아야 돼? 그래야지 안 날아가지 않죠. 그럼 보자. 만약에 이거랑 이거랑 같다고 쳐봐. 그럼 이게 0이어야 되겠네. 그래서 이때 얘기했잖아. 수직 항력과 중력이 같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이 수직 항력이 나타내는 이게 뭘 의미한다 했어?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뭘 의미한다 했어? 이게. 체중계 나오죠. 그래요. 내가 체중계 서 있을 때는 내 체중계가 그대로 표시되지. 위에서 내 몸을 누르면 어떻게 돼? 더 무거워지지. 거기서 N이 어디가 N이 더 크겠어요? 아래 설명하잖아. 여기 수직 항력이랑 중력이랑 같아? 아니요. 맞잖아. 오케이? 됐어요? 저는 한 번도 수직 항력은 중력과 무조건 같아야 돼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어디서 여러분들이 그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오케이? 이 얘기를 하는 핵심이 뭐냐면 전 이거 구하고 싶거든요. 근데 이게 얼마인지 몰라요. 그럼 복잡해 보여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난 이거 안 할 거야. 라고 하라고. 왜냐? 여기 위에 거 보세요. F A 마이너스 200mg 마이너스 400mg 이거 하면 0 나와야 되죠? 그럼 바로 나오죠. 얘는 얼마가 되는 거야? V 900mg 얘는 얼마가 돼요? 이번에 9. 2분의 1도 안 돼. 그러면 따라서 F 뭐지? 가드는 F 4분의 F 나. 자, 요거 여기다 집어넣고 요거 여기다 집어넣고 얼마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못할 수도 있어. 이 문제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이걸 이렇게 해서 풀어라 는 아닌데 를 바라는 건 아니고 물론 풀어보면 좋겠지만 그걸 못했다고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일단 힘을 찾으려면 접촉력인지 아니면 원거리력인지 어떤 게 작용하는지부터
접촉력 쓰고 원거리력 쓰고 이거는 해야 되잖아 이제. 이건 해야 돼. 이건 해야 돼. 이걸 87문제 동안 여러분들한테 이걸 설명했어요. 그치? 모든 물체는 자유물체들을 그리고 접촉력 표시하고 원거리력 표시하고 이걸 해야 돼. 오케이? 영상을 보고 연습해야 돼. 이거 선생님이 여태까지 6개월 동안 연습해달라고 얘기해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집에 따라가서 내가 때릴 수가 없잖아. 계속 하루 종일. 그거는 저는 그렇게 안 해요. 안 하는데 보여. 한 사람은 안 하죠. 이걸 안 하면 그 다음에는 넘어갈 수가 없어. 그렇게 해서 표시를 해야지 문제를 풀던지 말던지 하는데 물론 이렇게 운동 방식을 깔끔하게 세워서 난 운동 방식으로 그러면 이거 하나랑 이거 하나만 세우면 되겠다. 이걸 머릿속으로 되는 지경까지 가면 진짜 여러분들이 말도 안 되는 거고 여러분들 나이에 그건 안 되더라고. 그건 안 되더라고. 접촉력부터 표시하고 원거리력 표시하고 이 두 개를 해야겠다. 이런 이 두 가지 생각이 머릿속에 들어있어요. 아 이번 주에 숙제 안 해가면 선생님한테 혼나겠구나 이게 아니고 그런 건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공부하는 지금 그러니까 자 그럼 어떻게 됐든 간에 그래도 이 큰 문제집 하나를 다 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단 어디까지 와 있나 점검을 좀 하면 우리가 어디까지 와 있나 점검을 좀 하면 역학은 결국 분석 도구 3개를 이용해서 물체 운동을 분석하는 거예요. 그 중에 분석 도구 운동, 분석 도구 1번 자유물체도 를 그래서 뭘 배워? 운동, 분석 그 다음에 그래서 그 자연물체도를 세우는데 필요한 지식이 뭐가 필요했어요? 힘이 접촉력이냐 아니면 원거리냐. 그래서 이에 따라서 예시들이 여러 가지 있었죠. 원거리력은 따랐을까? 접촉력은 뭐 있었죠? 맞아요. 마찰력 아니면 장력 아니면 뭐 있었어요? 수직항력, 고력, 한성력 뺍시다. 뭐 이런 것들 있었고, 그다음 원거리력, 자기력, 중력, 자기력, 전자기력, 중력. 중력 이 2개 있었고 이런 내용도 있었고 운동방식 세우는 걸 뭐 굳이 이걸 운동방식 안 써도 되겠죠? 이건 못 외우면 안 돼, 그죠? 이건 못 외우면 안 돼. 그 다음에 운동방식 세워서 만약에 이게 등가속도 운동이다. 등가속도 운동이다. 그러면 어떻게 썼어요? 등가속도 운동에 대한 관계. 이건 등가속도 운동뿐만 아니고 모든 운동에 대한 관계. 속도, 시간, 그래프. 요거에 넓이를 구하면 뭐가 나왔죠? 넓이로 가면 위치. 그럼 반대로 위치 시간에 뭘 구하면? 기울기. 그러면 여기 나와. 속도 시간 그래프의 기울기를 구하면 뭐가 나왔어요? 가속도. 그럼 반대로 이제 여기 뭐가 들어가겠어요? 넓이. 들어가. 그다음에 중요한 개념. 고난이도 문제 나올 때마다 항상 나오는 개념 뭐였어요? 평균 속도. 됐었죠? 그죠? 그게 뭐였어? 총 시간 분의
했었고. 자, 이렇게 할 수 있었죠? 2분의 낮은 속도 더하기 처음 속도. 이건 언제만? 이건 언제만? 네? 이거 한번 해보세요. 아주 편리한 거였잖아. 왜 이렇게 했었어? 평균 속도의 개념이 뭐예요? 이거는 기억해줘요. 평균 속도의 개념. 이미지를 생각하라 했잖아. 그래, 그림 많이 그려줘야지. 어떻게 하면 평균 속도 이용하는 게 제일 편했어? 어떨 때? 이거 기억해, 이거 적어놓고 기억해주세요. 평균 속도라는 개념을 이용할 때는 이걸 이용할 때는 평균 속도 자체가 의미하는 게 뭐였어? 평균적으로 이동한 그러니까 모든 물체가 다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면 좋겠지만 안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어? 이렇게 움직이면 어떻게 해? 이 밑에 속도 이 밑에 어떻게 구해? 그래서 어떻게 구해? 어렵죠. 평균 속도는 근데 뭘 해줬어? 이거를 네모 반듯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했었잖아요. 그럼 등가속도 운동에서는 그래프가 어떻게 나와요? 이렇게 일자로 나오니까 처음과 시작의 중간 지점이 딱 이걸 네모로 만들어주는 지점일까? 이게 여기요. 응? 뭐야? 어? 네모? 아닌가? 얼마였어요? 이것도 찾아보세요. 다 생각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통해서 나오는 여기서 나온 공식 하나가 뭐였어요? 이 공식이 뭐였어요? S 아니 속도 시간 그래프의 면적을 구하다 보니까 어떤 공식이 나왔어요? S는 V0t 플러스 2분의 x. 그 다음에 요걸 통해서 공식 하나 뭐 나왔어요? V는 V0 플러스 AT. 그래서 얘네를 연립하면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죠. 얘네를 뭐라고 부른다? 근거력도 여기까지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총 역학의 3분의 1 정도를 배워. 3분의 1. 도구가 몇 개 더 있는 거 그럼? 도구가 몇 개 더? 3개. 2개 더 있는 거지. 운동 분석 도구 2. 운동 분석 도구 3. 이렇게 3개. 여기 3개 배우면 그럼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 문제집 몇 개 나오는 거예요? 2개. 2개 나와. 2개 배우면 이제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우리는 여기까지. 7개월 동안 이거밖에 못한 건가요? 왜 그러겠어? 근데 이것도 사실 쉬운 건 아니에요. 쉬운 건 아니지만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들 좀 열심히 했으면 더 많이 할 수도 있어요. 제가 오늘 메모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메모를 드리면 빨리 끝내주시죠. 이런 거만 안 했으면 18화 그러고. 자, 그럼 오늘 두 번째 운동 분석 도구에 대해서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그럼 노트 갖고 와셔야 되세요? 네. 그냥 이면제 적어서 노트에다가 만들어 보세요. 잠시만요. 운동 두 번째 운동 분석 도구. 자, 그 이름도 유명한
이거 예전에 한 번 잠깐 제가 설명한 적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기억하는 사람 있을 거예요. 그때 형 성찬이가 막 저거 너무 어려운데 그런 적 있어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사실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 그 자주 쓰는 용어가 아니야. 그래서 좀 더 받아들이기 좀 어렵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앞에 했던 것만큼 그렇게 엄청 까다롭진 않아요. 내가 뭘 하고 있는지만 잘 이해한다면. 어떤 것이 현재가 어떤 같은 속력이라면 같은 속력인데 트럭하고 몰라봐. 조금만 자, 여러분들 아는 조금만 경차. 트럭하고 경차 중에 여러분들 본능적으로 이런 가정은 좀 별로 좋지 않지만 내가 만약에 무단횡단을 했어. 아니 하지 맙시다. 경차가 뭐예요? 네? 경차. 조금만 자. 어려운 줄. 모닝 같은 거. 그냥 그 마네킹으로 해요. 마네킹이요? 마네킹을 세워놓고 한다고 합시다. 오케이, 마네킹을 세워놓고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트럭이랑 경차 중에 어떤 차한테 부딪히는 마네킹이 많이 부서졌을까요? 트럭. 당연하죠, 그죠? 둘 다 위험한 거 아니에요? 둘 다 위험하지만 그래도 회사 선생님이 이런 예를 들고 있어요. 내가 무단횡단하다가 이제 앞으로도 뒤로 못 가. 앞에는 트럭이 오고 뒤에는 모닝이 오고. 어쩔 수 없이 한쪽엔 좀 쳐야 돼. 점프를 해요, 점프. 이제 그럼 어느 쪽으로 피하겠냐는 거지. 점프해요, 점프. 그리고 덤프 트럭 쪽으로 뛰어가진 않을 거 아니야. 안 그래? 그럼 차에 올때 그냥 점프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수업할 수가 없어. 굉장히 높이 점프하는데. 그러면 이런 개념을 도입하는 이유도 없어. 운동량 숙련은 필요 없습니다. 아니 근데 누가 차에 치일 때 저런 걸 생각하고. 안 하지만 아유. 위급한 순간에 본능적으로 그렇지 않아? 본능적으로 점프 트럭 쪽으로는 안 뛰잖아. 무섭잖아. 아플 바엔 큰일 날 거 있잖아. 아플 바엔 더 심하게 아프는 것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플 바엔 더 심하게 아픈 거. 두 번째로 같은 트럭이 있어요. 자, 빠른 트럭하고 그다음 느린 트럭. 어느 쪽이 더 안전하겠어? 어느 쪽이 더 위험해? 느린 거. 느린 트럭이 더 위험해? 아니요? 빠른 게 더 위험해요. 빠른 게 당연히 위험하죠. 빠른 게 당연히 위험하죠. 당연한 상식이잖아 이거는. 당연한 상식이잖아. 근데 이제 재미있는 건 뭐냐면 재밌다기보다는 요거 때문에 이제 이게 필요한 거야. 자, 다른 조건 뭐냐? 빠른 경차. 느린 트럭. 그다음에 그렇지. 느린 트럭. 중에 어느 게 더 위험할까? 운동복을 세우세요. 운동화에 세우세요. 운동화에 어떻게 세워요? 잘못 치더라 그리세요. 네? 잘못 치더라 그리시죠. 그러니까 그냥 이거는 뭐 빨리 달리는 경차랑 얘는 느리게 달리는 트럭이에요. 이거 운동화에서 어떻게 돼요? 느린 트럭으로 가야죠. 그러니까 힘을 알아야 될 거야. 이 녀석이 얼마나 힘을 가할지 알아야 될 거야. 아 지금 엎드리면 안 돼요? 그냥 좀 그러네. 자, 예제로 겁나시네 이거. 알기가 어렵죠. 이런 경우에는 판단하기가 어렵다고. 이런 경우에 판단하기가 진짜 어렵다.
그래서 새로운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떤 정보를 알 수 있어요? 질량 알 수 있죠, 그죠? 속도 알 수 있죠, 그죠? 근데 질량하고 속도를 가지고 여태까지 뭐였어? 질량하고 속도 가지고 여태까지 뭐였어? 그거 지지고 뭐 얘가 뭐 얼마나 빨리 움직이고 뭐 이런 거 했잖아, 여태까지. FMA. 근데 그런 정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판단이 어렵단 말이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봐봅시다. 그냥 봐봅시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의 생각을 묻는다기보다는 뉴턴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를 물어보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새로운 걸 만들어야겠죠. 그렇죠. 그거에 맞아요. 그 얘기 하는 거죠. 그래서 좀 생각해보라. 이걸로도 안 되네? 그럼 새로 뭔가 다른 도구로 뭔가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해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운동의 충격력을 공부하는 사람이랑 몰라 그게 뭔지도 모르고 알고 싶다 하고 궁금하지 않은데 그냥 운동의 충격력이 있대 그냥 왜 그래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은 제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6개월도 아니야 한 달이면 다 잊어먹을 거야 이 내용들 한 달이면 다 잊어 그렇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지 전 진짜 좀 하고 싶지 않은데요 그러면은 다른 나라만 살아야지 오케이? 어쨌든 지금 이걸 가지고 많은 나라에서 쓰고 있으니까 양을 물리량을 그림이 필요하다. 자, 그래서 새로운 운동과 물리량을 운동량이라고 뉴턴이 정의를 합니다. 정의. 자, 모든 물리량 나오면은 뭘 써야 되죠? 물리량이 나오면 어떻게 되죠? 우리 맨 처음에 했다고. 맨 처음. 물리를 배우기 맨 처음 배웠을 때 뭐부터 배웠어요? 물리량이 무엇인지부터 배웠잖아요. 그치? 물리량을 표현하는 방법이 뭐가 있었어요? 숫자? 그러면 그냥 13. 이거 무슨 물리량이에요? 숫자랑 기호. 그렇지. 숫자랑 기호.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어? 힘. 그 기호? 그러면은 여러분들 힘 표시할 때 이거 13 힘이야 이렇게 하면 돼? 숫자랑 기호 있잖아. 안 되죠? 뭐가 필요해? 구력 같은 단위가 필요하잖아. 기호랑 단위가 필요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물리량이든 새로 뭔가를 배웠다. 그러면은 기호가 뭔지, 단위가 뭔지 그걸 알아야 돼. 아주 중요한 거야. 왜냐? 일상생활에서는 단위를 많이 빼니까. 체압 발 몇이야? 250. 그치? 너 지금 이렇게 말했지? 252 이렇게 말했잖아. 센티미터. 이렇게 말해도 문제가 없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알아들으니까. 형찬이 이렇게 말했을 때 너 체압 발이 250m라고 생각했어? 아니잖아. 그치? 체압 발이 250kg이라고 생각했어? 아니잖아. 뭐예요? 밀리미터. 그렇지, 밀리미터잖아. 알아요. 그래서 많이 빼고 써. 근데 여러분들이 공식을 계산하고 더하고 빼고 할 때 단위를 빼먹으면 어떻게 되겠어? 그냥 대참사만 아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런 생각부터 해야 돼. 오늘 새로운 개념을 배웠다. 그러면 기호가 뭐고 단위가 뭐겠네?를 자연스럽게 궁금해 해야 돼. 그게 싫으면 이제 공부가 괴로워지는 거야. 왜냐? 그게 다 시험에 나오니까. 자, 기호는 보통 뭐였어요? 그래서? 앞글자를 많이 땄죠. 운동량. 그래서 F가 왜 F겠어요? 그렇지, force의 앞글자니까. 질량은 선생님 왜 맨날 M이라고 써요? 매스니까. 그 다음에 속도는? 스피드. 밸런스니까. 자, 운동량의 앞글자는 이렇게 씁니다. P. 피메텀이라는 어떤 고대 그리스어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이건 솔직히 좀 일상생활에서 많이 안 쓰죠. 피지컬이라 합시다. 요즘에는 이제 모멘텀이라고 쓰는데 아무튼 P라고 써요. 보통.
이거는 좀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아요. B. 자, 얘는 벡터일까요? 아닐까요? 벡터. 벡터입니다. 맞아요. 벡터입니다. 운동량은 이런 값이다라고 뉴턴이 정해요. 질량 곱하기 속도. 질량을 뭐라고 쓴다 그랬지? N. 곱하기 속도는 V. 운동량이 왜 벡터일까? 속도 때문에. 기억할 수 그렇지 속도 때문에. 속도가 방향을 가지는 벡터였잖아요. 여러분들 눈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눈을 기점으로 좌우는 무조건 같아야 된다. 이퀄. 눈을 기점으로 오른쪽에 방향을 가진 놈이 있어요. 그럼 얘는 당연히 방향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더 중요한 건 뭐냐? 더 중요한 건 이게 더 중요해. 속도의 방향은 누구의 방향과 같아야 된다? 가속도. 운동량. 운동량의 방향과 같아야 돼. 속도의 방향, 우리 예전 기억나? 속도의 방향은 누구의 방향과 같아? 누구의 방향과 같아? 이거 시험도 많은데, 쪽지 시험도 운동 많은데. 방향. 그렇지, 운동 방향. 채아는 기억이 나지. 왜? 고민해봤으니까 기억나는 거야. 속도의 방향이랑 무조건 같다고 할 수 없는 게 뭐였어요? 가속도. 그렇지. 가속도는 무조건 누구랑 힘이 같아? 방향 같아? 힘의 방. 힘의 방향. 왜? 네. 운동 방식이 뭔데? F이니까. 눈을 기점으로 왼쪽에 F가 있고 오른쪽에 A가 있잖아. 그럼 얘는 둘의 방향은 무조건 같아야 돼. 눈으로 묶였으니까. 근데 이동 방향이랑 A랑 눈으로 묶인 게 있어요?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은 같은 방향으로 할 수가 없어요. 같은 방향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아무튼 운동량과 속도는 이런 관계가 있다. 자, 그럼 얘는 단위가 뭐가 될까요? 자, 기호를 알았으니까 단위를 알아야겠지? 단위가 얼마가 될까 얘는? 야, 질량의 단위가 뭐야? 킬로그램이죠? 킬로그램의 속도의 단위는? 미터 퍼 단위가 이렇게. 이게 운동량의 단위입니다. 자, 그럼 여기 좀 이쪽에서 자, 운동량의 변화량. 운동량의 변화량을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운동량의 뭐라고 쓰면 될까? 델타 P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게 델타의 의미였잖아. 그럼 얘는 자 여기에 델타 붙을 수 있을까요? 있어요. 근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이런 경우가 별로 안 다릅니다. 자 여기에 델타 붙는다는 건 어떤 걸 얘기할까요? 어떤 상황일까? 어떤 물체가 박살난 거지. 그럼 질량이 변하잖아. 그런 건 안다. 그럼 여기 델타가 여기 좌변에 델타가 붙었으면 우변에 델타가 붙어야 되는 거지. 근데 여기다 붙는 건 안 한다 그랬죠. 그럼 어디에 붙겠어? 여기 붙겠지. 그래서 M 델타 이렇게 됩니다. 중요해. 운동량이랑 운동량의 변화량은 같지가 않아요. 얘는 같지가 않아요. 이거 헷갈리지 마세요. 자, 그러면은 이거 한번 좀 계산을 해봅시다. 양변을 델타 t로 좀 나눠볼게요. 그럼 좌변은 어떻게 되죠? 델타 t분의 델타 p 이렇게 되죠? 맞죠? 우변은 어떻게 돼요? 델타 t분의 m 델타 v 이렇게 되네요. 그죠?
우변 좀 어디서 많이 보던 뭐 같아? 가속도? 그렇지. 이게 뭐야? 요거를 양변을 벡터 t를 나눠줬더니 이렇게 됐잖아. 근데 이게 이게 뭐야? A 이렇게 되네? 이게 뭐야? F 이렇게 돼. 뉴턴의 체계는 이런 표현은 없습니다. 뉴턴의 체계는 이렇게 써 있어요. F는 델타 T분의 델타 P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자, 이게 뭘 의미할까? 여러분들 옛날에 나누기 했던 거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다 잊어먹었지? 나누기를 했어요. 이걸 나누기식 표현으로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 나누기 할 줄 모르는 사람 많다고 제가 많이 사과가 얘기했어요. 기억나나? 이걸 한국말로 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델타 T 분의 응? 델타 P하면 그 델타 T 그거 짝대기 쓰잖아. 이거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잖아. 이거의 그래프적인 의미를 얘기해 보세요. 시간이랑 네. 시간 속도 그래프? 네. 채아는 뭔가 약간 기억이 나가면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거 하지 않았어? 이래서 델타 T분의 델타 T. 이거 뭐였어? 가속도. 이거 어떻게 읽어요? 읽으면 한국말로 읽으면 가속도. 아니 시간당. 단위 시간당 운동량? 단위 시간당 운동량. 이게 뭐라고? 그렇지. 이렇게 한다고 했어. 이거의 그래프적인 기하학적인 의미가 뭐라고 했었어? 나누기를 하는 어떤 행위를 뭐라고 부를 수 있다고 했어요? 단위 시간당. 그게 그래프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1초당. 이거 어디 뭐 책에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지식의 구조를 이해하는 게 물리를 공부하는 이유가 있어요. 물리는 대칭성의 학문이야. 한 번 나왔던 게 비슷한 거에 계속 나와.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내가 구조적인 그 생김새를 잘 눈에 받으면 한 번 눈으로 잘 받으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거 뭐라고 부를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프적인 의미가 뭐가 되는 거야? 예. 변화량? 시간 속도 그래프에 여기.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 속도 그래프 문제에서 시간 속도 그래프 던져주고 가속도가 얼마인지 구하시오 하면 뒤에 그래프 기울기 구하고 많이 풀었잖아. 그것도 한 100문제 풀었잖아요. 기억나요? 기억나? 나누기를 한다는 행위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사과 하나에 사과를 3개 주고 샀어요. 3개. 3개를 900원 주고 샀어요. 그럼 이 값이 의미하는 게 뭐였어요? 한 개에 305.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이게? 단위 개수당 사과의 가격.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래프를 그리면 여기가 개수. 개수 그래프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가격. 가격이면 이렇게 그래프 쭉 나오면 여기 기울기가 얼마 되는 거야? 이게 300원이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속도 시간 그래프의 가격표가 가속도란 말이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럼 운동량 시간 그래프도 있어요? 그렇지. 최하처럼 공부를 하면은
이게 중요한 거야. 선생님 왜 떨어졌을까? 그때같이 지금대로 풀었지. 그럼 여기서 뭐 할까? 반이 원한 시간당 운동량의 변화. 그게 뭐다? 그게 힘이다. 그게 힘이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경우에는 운동 방식을 세워서 잘못해도 그리고 운동 방식 세우기가 어려워요. 막 빨리 달리고 하다가 막팍 부딪혔어. 어느 세월에 잘못해도 그래. 그죠? 근데 그럴 때 운동량이라는 물리량을 정의해놓으면 힘을 찾기가 쉽단 말이야. 그래서 두 번째 구조도가 돼요. 어떤 모양새인지 감이 와요? 그럼 문제는 뭐가 나오겠어? 채아가 얘기한 거 다 잘 얘기했어. 힘. 아니, 시간? 무슨 그래프 나왔어요? 운동량? 운동. 그래프에? 기울? 를 찾는 문제가 나온다. 앞에서 했던 거 똑같이 그대로 하면 된다. 이런 구조적인 대칭성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아주 좋다는. 그래서 뒤에 어떤 걸 구하라는 얘기가 나오냐면 실제로 충돌에서는 자, 우리가 앞에서 한 187문제 풀면서 이런 경우를 많이 했을 거예요. 일정한 힘 3N을 어떤 물체한테 계속 가했더니 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적이 있는 게 아니고 실생활에서 내가 나는 이 문을 3N의 힘을 가양해서 쭉 가해서 열어야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지. 누가 그래? 누가 그래? 일상생활에서는 일정한 힘을 똑바르게 작용해 줄 수 없어요. 그런 것처럼 충돌에서도 똑바른 힘이 계속 작용할 수가 없거든. 실제로 충돌에서는 힘의 크기가 막 변해요. 그럼 그럴 때 계산을 편하게 해주는 게 뭘까? 그래, 맞아, 그거야. 속도가 마구 변할 때 계산을 편하게 해주는 게 뭐였어요? 평균 속도. 힘이 마구 변할 때 계산을 편하게 해주는 거? 평균이. 그래서 요 파트에서는 요거 구해라. 그 다음에 평균 힘을 구해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런 구조를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됐으면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해주세요. 개념 설명을 해야지. 그러면 여기 됐고 어떤 것이 더 빠를까? 어떤 것이 더 빠를까? 자, 같은 힘을 어떤 수레를 같은 힘으로 10초? 수레를 같은 힘으로 10초 동안 미는 거랑 20초 동안 미는 거 이거 안 적어도 돼요. 이거 봐, 오는 게 중요해. 당연한 거잖아. 어떤 게 더 빠르겠어요? 똑같지 않을까요? 어떤 수레를 10초 동안 밀어준 거랑 20초 동안 밀어준 거랑 어떤 수레가 더 빠르겠어요? 20초. 당연히 이게 빠르겠지. 근데 같은 힘으로 미는 거는 응. 힘이 변화가 없지 않아요? 뭐 가속도 때문에 떨어지는 거.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내가 누구 밀어주는데 10초 동안 미는 거랑 20초 동안 계속 밀어준 거랑 어떤 게 더 빨라지겠어? 그렇지 않아? 당연히 이게 더 빨라지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한 내용은 뭐냐면 앞에서는 자연을 펴고 그래서 문방 쌤은 물체의 운동을 분석 가능했는데 이제는 이렇게 해서 뭐 했어? 이렇게 해서 공간속도 공식 이렇게 했는데
인제는 이것만으로 문제를 풀 수가 없단 말이에요. 뭐가 필요해?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 어떤 물체가 힘을 받아서 움직였대. 그럼 어떤 조건이 반드시 필요해요? 힘을? 얼마만큼? 그렇지. 도대체 몇 초 동안? 받았는가? 딱 중요하다. 그러니까 또 뭐가 중요하다는 거야? 시간이? 시간이 중요해. 앞서서 어떻게 했어요? 어떤 물체의 운동을 따질 때 질량도 중요해요. 무거운 트럭인지 아니면 경차인지 자전거인지 중요해요. 또 뭐 중요했어요? 빨리 달려오는지 천천히 달려오는지 중요했어요. 둘 다 중요하니까 어떻게 해버렸어요? 곱해버렸죠, 두 개. 그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어떤 물체를 내가 힘을 작용했는데 물론 힘을 세게 줄 수도 있고 약하게 줄 수도 있고 그거 중요하지. 친구를 세게 밀면 어때요? 그럼 돼야 돼. 위험해요. 위험하죠. 그다음에 힘만 중요한가? 얼마만큼 오랫동안 시간도 중요하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까 물체의 질량과 속도만으로는 어떤 물체의 운동을 분석하기가 불편했어. 그래서 어떻게 했어? 새로운 물리량을 정의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힘이랑 시간만으로 물체의 운동을 분석하기가 불편해. 그죠? 힘이랑 시간 둘 중에 하나만 없어도 잘 알기가 어렵단 말이야. 둘 다 필요해.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어떻게 구해? 아까 질량이랑 속도 어떻게 했어요? 곱해서 또 똑같이 새로운 물리량을 이렇게 하자. 그러니까 시간이랑 힘이랑 힘은 기억은 뭐지? 이제 이걸 모르면 안 되겠지? 곱하 시간 T 둘을 곱한 어떤 새로운 물리량을 우리가 정의를 하자. 이걸 뭐라고 부를까요? 충격량이겠죠? 그렇죠. 이걸 충격량. 충격량의 기호는 뭘까요? T 아니구나. 대문자 T, 대문자 T. FT. S. 대문자 S. 대문자 Q. 왜 Q예요? CH. 멋있잖아요. CH? 두 글자로 다 나왔어요. 충. CH. K, K, K. K. K, K. K? K 아니야. A. K 아니야. 네, 충격량이 영어 L. 네? 충격량이 영어로 뭐예요? L? 네. 왜 L이라고 생각해? 멋있잖아요. L 있어요. L은 다른 물리량이 있어요. N. W. N? N도 물리량이 있어요. X, Y, Z. B. 아니. C. 보통 기호가 앞 글자를 땄잖아. 충격량이 영어로 뭔지 모르겠어요. 나 갑자기 헷갈려. A. 충격량이니까 C. 시옷이요? 아, 그게 아니라 충격량 딱 봐봐요. 뭐예요? 뭔가 이런 이미지는 클랩. C. 아예 박수 말고 B? 비용. 오, 저. E. 저 D. 데미지. D. F. 데미지. G. 데미지는 그러니까 충격. 뱀. C. 뱀. B. 아 지금 헷갈리는데 나 헷갈리는데 일단 기호는 이겁니다. A 아니에요? I. 나 솔직히 헷갈린다 약간. 근데 한번 찾아볼게요. A 아니에요? artificial. 임팩트 아니면 임펄스. 임팩트. 그둘 중에 한 개. 모르겠네요, 저는. 그 정도 영어 알잖아요. 몰라요. 임팩트를 모른다고? 알아요. 자 그러면 마지막 여기 이 질문에 답을 하시면 바로 수업을 끝내드리겠습니다. I는 벡터일 거 아닐까요? 노벡터. 노벡터는 뭐야? 노벡. 노벡터는 벡터야 아니야? 스칼라. 스칼라라고? 스칼라. 왜요?
아니 힘은 속도가 없잖아요. 네? 힘이 속도가 없었죠? 힘이 없어요. 속도가 없다고요? 없지 않을까요? 무슨 말이에요? 없어요. 시간은 방향 없잖아요. 아니 힘이 속도가 아니라고 무슨 말이에요? 진짜 속도 아닌데? 아니잖아요. 속도가 있잖아요. 아, 뭔 소리야 이게? 힘이 방향이 있어요? 없지 않아요? 그건 속도겠지. 벡터 맞을 것 같은데. 힘 13, 힘이랑 13년 이래서 여러분들이 스칼라 벡터 공부를 안 하신 거예요. 스칼라 힘에 우리 자연물체들 때 뭐부터 했어? 운동장에 세우잖아요. 제가 맨날 뭐라고 그래요? 방향, 문제 풀 때마다 방향부터 정합시다 이 말을 한 80, 정확히 87번 했어. 맞아. 아 그럼 벡터네. 왜 방향을 정해? 스카라 이거. 힘이 벡터니까 더하고 빼기 할 때 방향을 정했잖아. 힘이 벡터였어요? 스칼라 아니었어요? 아 맞다. 방금 했잖아. 맞아요. 벡터에 누가 몰라요. 이게 벡터죠? 벡터죠. 그럼 얘는 벡터여야 돼 아니어야 돼? 벡터겠죠. 누가 몰라요. 자, 근데 있잖아.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에 가서 있잖아. 이게 벡터라는 얘기를 안 해줘요. 여러분들 힘이 벡터라는 걸 모르고 방향 안 정하고 더하고 빼고 해봐. 어떻게 됐어? 모르겠어요. 난리 났잖아. 그렇게 된단 말이야. 어디 가면. 이거 안 가르쳐줘요. 그래서 꼭 적어. 왜안 가르쳐줘요? 네? 왜안 가르쳐줘요? 너네가 틀려야 돼. 너네가 시험 많다. 그게 선생님 못하니까 그래야지. 먹어보세요. 진짜 너무너무 중요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알겠지만 이걸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박아놓지 않으면 다 틀려요. 한 문제도 못 풀어. 오케이? 그렇게. 자, 아니 저희 오늘 숙제. 이게 무엇일까요? 찾아보세요. 수능량이겠죠. 이번 시간에 필기한 내용 중에 답이 있습니다. 수능량 아닐까요? 아, 그 충분히 여기 있고요. 여기 있잖아요. 찾아보세요. 찾아보세요. 이거 가지고. 지금 네이버에 검색하면 안 돼요? 어떻게 안 나올 거예요? 나올 수 있어. 지식인. 그럼 해보세요. 다음 시간까지 나와보세요. 안녕히 계세요.